안녕하세요. 초대박 토익 엔진의 닥터정 정명성입니다. 여러분, 토익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지는 않으신가요? 토익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만 앉으면 머리가 아프고 몸에 심한 병이라도 난 것 같지는 않으세요? 심지어 어떤 토익 시험 준비생은 토익 이야기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그 막힌 토익병, 그 중에 LC 파트는 저 닥터정이 다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LC 시험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일단 너무 소리가 빠르게 지나간다. 들을 때 아는 것 같지만 문제를 풀을 때쯤 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기존에 정답만을 맞추는 요령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본 강의는 점수도 올리고 영어 실력도 올리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서 나중에 영어 공부를 다시 해야 하는 불필요한 시간, 돈 이런 모든 낭비를 최소화하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대박나는 초대박 토익 엔진. 토익 LC 시험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Part 1은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사진을 보고 정확하게 묘사된 문장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Part 2는 30문항인데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문은 3개를 한 번씩만 들려주고요. 질문과 응답문은 문제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잘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Part 3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짧은 대화문을 듣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문제지에 질문과 보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듣고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Part 4도 30문제죠. 설명문이나 녹음 방송을 듣고 푸는 방식으로 방송을 들려준 후 해당 질문을 들려줍니다. 4개의 보기 중에 가장 적절한 답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럼 LC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요. Part 1부터 공부해 볼까요? 교재 12페이지를 펴세요. Part 1은 제시된 사진을 정확하게 묘사된 보기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사진을 보고 문제를 내는 문형에는 크게 사물이 있다, 없다, 무엇이 어떠하다, 무엇하고 있다 등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문형인 있다, 없다의 예문을 볼 텐데요. 영어 표현 중에 무엇이 있다의 대표적인 문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그렇죠. 바로 there is, there are 구문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은 there is, are 뒤에 나오는 내용에 집중해서 들어야 하겠죠. 예를 들어 there are a few people, 몇몇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짧은 문장이 나오지는 않겠죠. 실제 시험에서는 there are a few people running through the building과 같이 몇몇의 사람이 있는데 건물을 통과해서 뛰고 있는 것처럼 좀 더 길고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선생님이 해석을 할 때 여러분의 해석과 조금 다르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어순 감각에 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말과 다른 영어의 순서는 어순에 맞게 직청직해를 해야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답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여러분이 꼭 자신의 감각으로 익혀야 되는데요. 토익의 고득점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 올리는 데에도 중요하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어순 감각의 강력한 기능과 효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이 있다, 없다 이 문형을 얼마나 잘 푸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사진을 함께 보시죠. 사진을 보니까 가로수길 옆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이 보이기도 하네요. 이야, 이런 분위기 있는 곳을 자전거를 타고 가면 기분이 상쾌하겠네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 위를 잘 보세요. 사진 위에 뭐라고 써 있나요? Listen and choose all the statements that describe each picture 라고 나와 있네요. 잘 묘사하는 모든 문장을 고르라고 했네요.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지금은 문형을 익히기 위한 거니까 제대로 잘 묘사하는 것을 다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를 들어보고 정답을 선택하세요. A. There are cars parked by the sidewalk. B. There's a person riding a bike. C. There's a traffic light in front of the bike. D. There's a bicycle leaning against a tree. E. There are trees on either side of the road.
네, 잘 풀어보셨나요? 답을 아직 못 찾으셨다고요? 이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확하게 묘사된 문장을 골라볼까요? 첫 문제니까 한 번 더 들려줄 겁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한 번밖에 안 들려준다는 거 명심하시고 들어보도록 하죠. A. There are cars parked by the sidewalk. B. There's a person riding a bike. C. There's a traffic light in front of the bike. D. There's a bicycle leaning against a tree. E. There are trees on either side of the road. 네, 그럼 한 문장씩 들어보면서 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A부터 들어보죠. There are cars parked by the sidewalk. 뭐가 있다고 하나요? 그렇죠. There are cars. 자동차가 있대요. 어디에 있나요? Parked by the sidewalk. 인도 옆에 주차되어 있답니다. There are cars parked by the sidewalk. 몇 개의 청크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죠.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쌤, 청크가 뭔가요? 혹시 청크푸드는 아니겠죠? 네,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청크라는 말을 할 텐데요. 영어의 의미 덩어리를 청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크 단위로 끊어서 직청직해를 하다 보면 귀가 정말 금방 뚫릴 테니까요. 선생님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A가 정답인지 살펴보죠. 사진을 보니 차들이 실제로 인도 옆에 주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보기 A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토익에서는 사이드워크만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또 있는데요. 바로 crosswalk, 횡단보도입니다. 도로 사진 묘사에서 사이드워크만큼이나 단골로 나오는 어휘니까 꼭 챙기세요. B 예문을 들어볼까요? There's a person riding a bike. 뭐가 있다나요? 네, there is a person,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하고 있는?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고 있는. There's a person riding a bike. 사진에 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으니까 보기 B도 답이 되겠네요. 계속 정확하게 답을 묘사하는 게 설마 보기 5개가 다 정답이 되는 걸까요? C도 들어보죠. There's a traffic light in front of the bike. 뭐가 있나요? Traffic light,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어디에 있나요? In front of the bike, 자전거 앞에. There's a traffic light in front of the bike. 사진을 보니까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자전거 앞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니까 오답이 되겠습니다. 아마 스피드 리미트 사인을 트래픽 라이트와 혼동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혹시 스피드 리미트 사인, 속도 제한 표시판 위에 이것을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토익 사진 설명은 정확하게 사진을 통해서만 제공되는 정보로만 정답을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에 있는 빨강색, 노란색, 녹색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사진 속에서 제공되는 사실만을 골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D도 들어보죠. There's a bicycle leaning against a tree. 뭐가 있나요? There is a bicycle. 자전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Leaning against a tree. 나무에 기대어 있는. There's a bicycle leaning against a tree. Lean against 하면 어디 어디에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사진 속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니까 D도 정답이 될 수 없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예문 2를 들어볼까요? There are trees on either side of the road. 뭐가 있다고 했죠? There are trees. 나무가 있다네요. 어디에? On either side of the road. 길 양옆에. There are trees on either side of the road. 사진을 보니까 길 양쪽으로 나무가 쭉 서 있네요. 혹 either라는 단어 때문에 어느 한쪽에 있는 거로 생각해서 오답으로 생각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either는 side, end, hand와 같은 단어가 쓰여서 양쪽, 양끝, 양손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both 뒤에는 sides, ends, hands처럼 either와는 달리 복수 형태가 옵니다. either 뒤에는 side, and, hand와 같이 단수를 쓰여 양쪽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네, 어때요? 잘 풀어보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청크 단위로 들으면서 직청직해 잊지 마시고요. A. There are cars parked by the sidewalk. B. There's a person riding a bike. C. There's a traffic light in front of the bike. D. There's a bicycle leaning against a tree. E. There are trees on either side of the road. 어떤가요? 처음보다 훨씬 여유가 생기고 막무가내로 듣지 않고 청크별로 들으니까 머리에 힘도 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신감도 가졌겠다. 문제를 더 풀어볼까요? 문제 2번을 함께 보시죠. 사진을 보니까 그림 액자, 나무 인도를 걸어가는 사람, 액자를 보는 사람이 있네요. 잘 듣고 정답을 골라보세요. A. There's a man behind a tree. B. There are a lot of pictures on the sidewalk. C. There's a street lamp between the trees. D. There are some artists in the street. E. There's a bus parked by the sidewalk. 몇 개의 예시문이 사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나요? 한 문장씩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죠. There's a man behind a tree. 무엇이 있나요? There is a man. 한 남자가 있습니다. 어디에? Behind a tree. 나무 뒤에. 듣기에 조금 자신 있으시다는 분은 이렇게 짧은 문장 정도는 청크를 둘로 나눌 필요도 없이 한 번에 나무 뒤에 남자가 있습니다로 들리셨을 거예요. 남자가 뒤에 있는 나무가 있나요?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혹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남자가 있다고 하면서 A가 답이 된다고 우기시는 분은 없겠죠. 말씀드렸습니다. 사진 묘사는 사실에 기초한 내용으로만 정답을 가려야 한다고. 자, 그럼 B 예문 들어볼까요? There are a lot of pictures on the sidewalk. 뭐가 있죠? There are a lot of pictures. 많은 그림이 있습니다. 어디에? On the sidewalk. 인도 위에. There are a lot of pictures on the sidewalk. 1번 문제에서 언급된 sidewalk. 인도가 또 나왔네요. Part 1 사진 묘사에서는 단골로 나오는 장소 중 하나가 sidewalk. 인도입니다. 실제로 인도에 그림이 많이 진열되어 있으니까 제시문 B는 정답이 되겠네요. 이제 C 예시문을 들어볼까요? There's a street lamp between the trees. 무엇이 있죠? There's a street lamp. 가로등이 있습니다. 어디에? Between the trees. 나무 사이에. There's a street lamp between the trees. street lamp 하면 가로등이란 뜻인데요. 사진을 보면 가로등 하나가 외롭게 나무 사이에 있는 것이 보이네요. 연달아 답이 나오니까 재미있네요. 자, D 예문도 확인해 볼까요? There are some artists in the street. 무엇이 있죠? There are some artists. 몇 명의 예술가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림 관련이니까 몇 명의 화가가 있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겠네요. 어디에 있나요? In the street. 거리에. There are some artists in the street. 사진을 보니까 공연을 하는 예술가도 그렇다고 붓을 들고 있는 화가들도 보이지 않네요. 오답이 되겠습니다.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붓을 들고 있는 화가를 찾으려고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으시겠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사진 속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것만 이용해서 정답을 선택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예문 보시죠. There's a bus parked by the sidewalk. 무엇이 있죠? There is a bus. 버스가 있습니다. 어떻게? Parked by the sidewalk. 인도 옆에 주차된 상태로. There's a bus parked by the sidewalk. 나중에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청크의 길이가 길어지면 이 정도 길이의 문장은 한 청크로 이해하게 됩니다. 자, 보니까 차량이 한 대 있는데 버스라고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오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정리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There's a man behind a tree. B. There are a lot of pictures on the sidewalk. C. There's a street lamp between the trees. D. There are some artists in the street. E. There's a bus parked by the sidewalk. 자, 파트 1을 풀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듣기도 청크별로 들으면 되니까 들으면서 앞뒤로 해석해야 하는 부담이 덜어지니까 훨씬 쉽죠? 앞에서부터 어순감각에 맞게 차례대로 어렵지 않아요. 자, 다음은 파트 2로 가보겠습니다. 초대박 토익 엔진 LC 파트 2 시간입니다. 교재 파트 2를 준비하시고요. 레슨 1을 펼치세요. 파트 2는 질문을 듣고 3개의 대답을 듣고 질문에 가장 어울리는 대답을 고르는 문제죠. 이전에 비해 문장이 길어지고 전형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대답을 정답으로 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파트 1은 사진이라도 나와서 유추가 가능한 듣기가 가능한데요. 파트 2는 LC에서 유일하게 질문과 대답이 문제지에 안 나와 있어서 심리적으로 질문과 대답을 다 암기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파트가 하지만 실질적인 영어 실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파트입니다. 그 이유는 질문과 대답으로 문제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파트를 잘 공부해두면 나중에 회화에 도움이 많이 되겠지요. 회화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묻고 대답하는 것이 그 골격을 이루니까요.
Part 2의 질문 유형은 크게 의문사로 시작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오늘은 의문사 who, what, which, who주로 시작되는 인물과 사물에 대한 질문 대답 문형을 공부하겠습니다. Part 2 고득점을 위한 두 가지 포커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앞부분 청크를 들어라 입니다. 예를 들어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에서 의문사 시제 주어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문사 있는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빼먹고 듣는다면 문제를 이해하기란 불가능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둘째, 긴 지문을 청크 단위로 들어라. 수험자의 실력이 늘어나면서 점점 문제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청크 단위로 듣고 어순 감각으로 이해해야만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완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시죠. What did the manager say about the presentation yesterday? 무엇을 매니저는 말했나요? 무엇에 대해서? 발표에 대해서. 언제? 어제. 이런 의문사 중 무엇으로 해석되는 what이 있는데요. what은 그 종류가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단순히 무엇의 의미로 쓰이는 것 이외에도 what 뒤에 time, day가 와서 또는 what is your opinion? What do you think? 처럼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고요. What is the price? What was the cost? 처럼 가격이나 비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또 What's the weather like? 날씨가 어때요? 처럼 상태를 물어보는 등 what이 온다고 단순히 무엇일까로만 단정지어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양한 what의 모습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 해당하는 의문사 who를 볼 텐데요. who는 신분이나 정체 또는 누가 지목되었는가 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o's the woman standing next to Mr. Gonzalez? 그 여성은 누굽니까? 곤잘레스 씨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단순히 who가 누구 이외에도 정확하게 무엇을 지목하는가를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누구에 해당하는 who주를 알아볼 텐데요. who주 역시 뒤에 명사까지 오는 기본 청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Whose car is parked on the sidewalk? 그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누구의 차입니까? 처럼 뒤에 car가 오는 경우 Whose pen? Whose job? Whose clothes? 누구의 펜? 누구의 일? 누구의 옷처럼 뒤에 명사까지 오는 기본 청크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어느에 해당하는 which를 알아볼 텐데요. which는 선택 의문문의 모습을 가집니다. 역시 which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이외에도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까지 다 기억을 해야 정확한 질문의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ich company are they doing business with? 어느 회사입니까? 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같이. 그래서 뒤에 컴퍼니까지 오는 것을 꼭 챙기셔야 하고요. 또는 which one, which man, 어느 것, 어느 사람처럼 뒤에 명사까지 오는 청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이전에는 전형적으로 해당 의문사만 알면 직접적인 대답이 줄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What did you have for lunch? 점심으로 뭘 먹었니에 대해서 이런 예시가 올 수 있습니다. It was delicious. 두 번째, I had Chinese food. 세 번째, I don't have it. 정답은 B. I had Chinese food.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처럼 what에 대한 대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돌려 말하기 대답의 예를 한번 볼까요? What did you do with the bookstore receipt? 무엇을 했습니까? 서점의 영수증으로에 대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 A를 보시면 I received it this morning. 난 그것을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B. It's not my book. 그것은 나의 책이 아닙니다. C. John has it. 존이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what에 대한 대답으로는 찾을 수 없고요. C 같은 경우를 보실까요? 존이 그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니까 당연히 what만 생각하신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겠죠. 이런 직접적인 대답에서 돌려 답하기가 그 문제를 파악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말이 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점 영수증으로 뭘 했느냐라는 질문인데 A와 B는 대답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 존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를 확인해 보죠. Who is the woman next to Miss Kimberly? A. Yes, she's Angie Kimberly. B. She is the new accountant. C. I'd like to see her. 잘 들어보셨나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Who is the woman next to Miss Kimberly? 킴벌리 씨 옆에 있는 여성은 누굽니까? A 보시면요. Yes, she's Angie Kimberly. 네, 그녀는 앤지 킴벌리입니다. 여러분, 의문사로 물어봤는데 yes로 대답하는 것은 대답이 될 수가 없겠죠. B를 보실까요? She is the new accountant. 그녀는 새 회계사입니다.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름 또는 이렇게 직책 같은 것 또는 직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B가 되겠네요. 그래도 C도 먼저 한번 볼까요? I'd like to see her. 누구냐라고 물어봤는데 보고 싶다라고 동문서답이네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다시 들어가면서 내 것으로 만드시고요. 바로 다음 문제가 이어서 나가니까요. 긴장 늦추지 마세요. 1. Who is the woman next to Miss Kimberly? A. Yes, she's Angie Kimberly. B. She is the new accountant. C. I'd like to see her. 2. What's the problem with my car? A. It's a black sedan. B. Your car will be towed away. C. The battery is dead. 잘 들어보셨나요? 자, 이번 문제는 쉽게 풀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What's the problem with my car? 내 차의 문제가 뭡니까? A 보시면 It's a black sedan. 검은색 세단입니다. 만약에 검은색의 다른 형태의 차량, 예를 들어서 검은색 SUV를 샀어야 하는데 세단을 샀다고 하는 식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삼각형으로 일단 해놓고 B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Your car will be towed away. 당신의 차량이 견인될 겁니다. 여러분, tow away 하면 견인하다의 뜻이죠. 문제점을 물어봤는데 견인될 거라고 하니까 문제의 핵심을 벗어난 거죠. C를 한번 보실까요? The battery is dead. 배터리가 다 나가서 차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 정답은 그럼 C가 되겠네요. 자, 2번 문제 한 번 더 들어보면서 내 것으로 만들었어요. What's the problem with my car? A. It's a black sedan. B. Your car will be towed away. C. The battery is dead. 토익 처방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익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소 전치사구 중에 어디 외에라는 전치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외에라는 전치사는 대표적으로 on과 over가 있는데요. 둘 다 위를 말하지만 전치사 on은 접촉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over는 사물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죠. 예를 들어 내 손 위에 펜이 있습니다는 영어로 하면 There is a pen on my palm 이라고 하고요. 펜을 손에서 띄어서 이렇게 하면 There is a pen over my palm 이라고 하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There is a pen on my head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접촉되어 있어서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럼 반대로 There is a pen over my head 하면 over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로 하면 되겠죠. 이 두 문장의 차이 느끼실 수 있겠죠? 어때요? 도움이 되셨나요? 초등학생도 대학생도 대박나는 물론 일반인도요. 초대박 토익 엔진. 자, 어떻게 오늘 초대박 토익 엔진 첫 수업 어떠셨나요? 앞으로 매주 파트 1에서 4까지 수업을 통해 정확한 영어 청취력 향상과 토익 점수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 파트 1 있다 없다와 파트 2 인물과 산문에 대한 대화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귀가 뚫리는 연습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그리고 시청자 게시판에 응원글 많이 남겨주세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for now.